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2일 금요일 아침 9시 2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또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상승하고 S&P는 하락하고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비슷비슷하고요. 어제는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았으니까 하락 종목수가 더 많긴 했네요. 그죠?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과 초록색이 다채롭게 섞여 있는데 또 구글, 아마존, 애플 이런 친구들만 초록불 비교적 좋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았죠. 그럼 또 나스닥이 오르고 또 S&P가 떨어지는 겁니다. 또 애매한 상황, 기존의 애매한 상황 계속 지속되는 거죠.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좀 시간 순서대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그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영국에서 금리 결정을 했는데 25bp 인상을 했죠. 25bp 인상을 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 분위기는 다소 좀 회복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미국 장 초반에 은행 위기가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면서 분위기가 좀 굉장히 안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분위기는 이렇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구글이 AI 관련된 이슈로 멱살 잡고 시장이 하락하는 걸 방어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혼조하게 또다시 장 막판에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자면은 어젯밤에 이제 은행 위기 나온 거는 팩웨스트였고요. 팩웨스트 예금이 감소했다 이러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위기가 여전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은행 위기는 이게 지금 그 워낙 만성적인 악재 약간 이런 게 돼가지고 상당히 충격적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에 직접적으로 좀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망했다 이러면 보통 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이런 게 보통인데 만성화가 되다 보니까 막 급락을 시키는 이런 강력한 매도세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올라가는 것을 발목을 잡는 정도의 역할로서 지금 일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들이요. 계속해서 이럴 수는 없을 겁니다. 은행 위기가 어쨌든 굉장히 강력한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만성화가 되고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아예 이런 이슈도 통하지 않고 이제 발목도 못 잡고 시장이 아예 위로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진짜 은행 위기가 더 커지고 결국 이 위기를 연준이 못 막아내면서 크게 급락을 하든가 둘 중 하나로 결과적으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계속 이런 애매한 상황으로 갈 수는 없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잘 지내면서 시간을 잘 보내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은행 위기가 있었는데 그 시장에 큰 영향은 못 미치는 정도로 작용을 했다 보실 수가 있겠고, 이거는 이제 지역은행들 모아놓은 ETF인데 좀 요즘 시장을 움직이는 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의미 있는 지지력을 잘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또 변동성이 확대되려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로그로 봐야 좀 더 잘 로그로 보나 똑같네요. 하여튼 그냥 보자면은 아무튼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한번 변동성 확대 폭락을 했다가 여기서 변동성이 지금 줄어든 이런 상황인 거죠. 다시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왔고 여기서 지금 지지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또 폭락을 이어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사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은행이 팩웨스트 지 혼자 사실 급락을 했지 다른 은행주들은 좀 비교적 좀 잘 버티더라고요. 원래 팩웨스트가 폭락을 하면은 그에 이어서 함께 폭락하던 그런 지역 은행들 있죠. 보시면은 예를 들면 저 밑에 있는 ZION 저걸 지온이라 읽어야 되나 자이온이라 읽어야 되나 하여튼 저런 은행들 또 그리고 KEY 저런 것들이 막 대폭락을 하고 그러는데 어젯밤은 그런 폭락이 좀 은은하게 연결이 됐지 막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러지는 일단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은행 ETF들도 보시다시피 그냥 적절하게 조금 하락하는 선에서 마감을 한 거죠. 근데 아무튼 지금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밤에 변동성이 확대돼서 대폭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어젯밤 있었던 일도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영국 물가지표는 영국 통화정책회의는 25bp를 인상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완화 기대를 하고 있는 데는 약간 찬물을 끼얹는 것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시장에 좀 안 좋게 작용을 했고,
미국 물가지표는 예상치보다 살짝 하회하면서 아, 인플레가 잡히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줬기 때문에 시장은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어젯밤 영향을 미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뭐 그다지 엄청난 그 방향성을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어제 구글은 그 AI 관련된 이슈로 해가지고 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장초반 분위기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유럽도 급락하고 은행주들도 폭락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구글 지 혼자 진한 초록불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살려준 감이 있습니다. 구글은 아무튼 그런 이슈로 해서 급등 마감을 했고, 디즈니는 뭐 지 혼자 물 말아먹고 있네요. 그죠? 디즈니 8% 폭락하면서 좀 시장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쳤다. 뭐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위험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젯밤 포지션 청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젯밤에 장 초반에 한 밤 11시, 12시 정도까지 보다가 또 잤거든요. 또 보니까 시장이 장 초반에 좀 비리비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텨볼까 그냥 그러고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다시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해 있습니다. 어제 사실 청산하는 게 맞긴 맞았는데, 어제 또 은행들 폭락하고 있고 유럽 증시 분위기 안 좋고 뭐 S&P 분위기 별로 안 좋으니까 사실 장 초반에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오늘 밤 그럼 일단 한번 나스닥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고 가 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또 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끄럽게도 뭐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직은 또 청산을 못하고 그냥 또 들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손실을 또 누적시키고 있는데, 오늘 밤 또다시 아마 고민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위험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제가 볼 포인트는 그거죠. 은행 위기가 이제 나스닥을 잡아먹는지 안 잡아먹는지 그런 여부를 좀 위주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위험 관리 제가 지금 나스닥 숏 포지션 들고 있는 건 지금 청산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고, 어젯밤에는 이제 제가 좀 미련을 떨어가지고 어젯밤 장 초반에 좀 나스닥이 흔들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리길래 결과적으로 장막판까지 하락 마감할 줄 알고 그냥 이제 개겼는데, 장막판에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나스닥이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젯밤 저의 그런 선택은 미련을 떤게 됐죠. 이제 오늘 이제 다시 또 밤에 또 고민을 좀 할 건데,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지금 그게 맞습니다. 지금 위험 관리하고 청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움직이려고 최대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런 타이밍에 또 하필이면 은행 위기가 또 다시 패그웨스트가 또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역은행들 ETF가 다시 급락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하여튼 오늘 밤에도 또 좀 고민을 좀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예. 청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나스닥 숏 포지션은 하방은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또 하여튼 오늘 밤에 또 고민을 하긴 할 것 같아요. 지금 또 마침 이런 타이밍에 안 좋은 이슈들이 또 슬슬 나오고 있으니까. 어젯밤 미국 증시가 저렇게 하락 마감한 데는 장 초반에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던 데는 또 중국의 물가지표 둔화된 거 이런 것도 분명히 좀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그죠? 중국의 물가지표 둔화되면서 무슨 일들이 있었냐? 국제유가 하락하고 구리가 폭락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소형주들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히 안 좋은 냄새가 또 솔솔 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점들이 나스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아마 오늘 밤에도 좀 굉장히 좀 고민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일단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또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미련을 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또 고민을 또 해봐야 되겠죠. 어젯밤 바보같이 또 장 초반에 좀 흔들리길래 그걸 또 보고 또 그냥 또 가만히 또 있었습니다. 또 오늘 밤에도 하여튼 또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일단 드리고 있고, 다른 것들 조금 좀 더 살펴보자면요. 뭐 유럽 증시들도 어젯밤에 뭐 장 초반에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점들 때문에 하락 마감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제가 버텼다고요. 버티면 안 되는데 버텼다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혼조한 구간, 가야 될 때 위로 올라가야 될 때에 못 갔습니다. 그죠? 이런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추 다 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뭐 기술적인 이야기들 조금 하고, S&P인데요. S&P는 박스권입니다. 할 말 없습니다. 계속해서 저항이 누적되고 있고, 이 보시면 오랜 박스권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2월 달부터 해서 지금 3개월째 박스권이에요. 3개월 뿐만이 아니죠. 사실 저 뒤에서 보면 좀 긴 박스권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S&P는 사상 최대치의 선물 매도 압력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선물 매도 물량 쌓인 게 사실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많이 쌓아놓긴 합니다. 지금 헤지펀드들이요. 금요일 날마다 발표되는 그 CFTC 그 순 포지션, 선물 포지션 같은 걸 보면은 S&P의 이 하방 포지션 구축이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355, 마이너스 355K인데 이 정도면 역사적으로 많은 거거든요. 이해가 되긴 됩니다. 계속 박스권이고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은행위기 터지니까 그래서 하방 포지션을 엄청나게 구축을 해놓은 건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방을 포기할 수도 없고 뭐 상방 보시는 분들도 사실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모습들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나스닥은 뭐 계속해서 강하게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상승 추세 맞습니다. 13,300이라는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 됐는데 이거 하루 이틀간 이제 완전히 돌파 안착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또 그리고 두 번에 걸쳐 며칠간 안착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사실상 레벨업 확정이라고 보셔야 되고, 하방을 끌고 가고 있는 제가 지금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은행 위기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미련을 떤다고 지금 어떻게 지금 확실하게 지금 그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서 그런데, 근데 아무튼 제가 어젯밤에 그 잠들지만 않았더라면은 아마 청산을 하긴 했을 거예요. 어젯밤에 또 잠들어가지고 그렇지. 하여튼 뭐 그래서 오늘 밤에도 또 고민을 할 거다. 이 정도 이야기를 일단 좀 드려봤고요. 뭐 물론 위쪽으로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죠? 위쪽에 보시면 그 한 13,750 이 정도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 한 2에서 3% 정도 되는데 사실 2에서 3% 정도 더 올라갈 수 있긴 있는 건데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사실 모르는 점이고, 근데 일단 분명히 위로 더 올라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하방을 견디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긴 합니다.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의미 있는 매도세도 안 나오고 애플도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좀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애플 같은 것들 어젯밤에 좀 보면서 좀 버티는데 힘이 좀 되긴 됐었는데 이 보시다시피 장 막판에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죠. 이게 하락 마감할 수도 있었다고요, 그죠? 근데 결국 구글이 살려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장중에 이렇게 음봉으로 그 장중에 좀 하락 마감 할 것 같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아래 꼬리를 달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음봉으로 마감을 했더라면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일주일 동안 저항을 만들어내서 못 넘어가는 꼴이 됐는데 아래 꼬리 달고 또 상승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거는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전고점 자리를 넘어가려고 매물 소화하고 있다라고 밖에 이야기를 못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강하다, 애플은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어제 애플이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뭐 나스닥이 살아난 것도 사실이죠, 그죠? 예. 애플만 봐도 사실 나스닥은 지금 빠질 생각이 없긴 합니다. 이런 점들을 좀 알아봐야 되겠고,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근데 잘 버티고 있죠. 변동성 지수들은요 어딘가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S&P는 약하다, 나스닥은 강하다, 이런 생각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참 이야기를 좀 하긴 해야겠네요. 어젯밤에 어젯밤에 나오긴 했습니다. 저기 정부 부채, 미국 정부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이슈. 그래서 재무부의 현금 계좌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TGA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젯밤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뭐 18만 8천인가가 지난주 값이었다면 이번 주에는 뭐 15만 얼마로 좀 감소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이 18만 8천 빼기 15만 얼마, 이거 한 만큼 결과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잘 버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점들 계속되고 있다. 근데 현금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심리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부가 망할 수도 있는, 혹시나 물론 이제 미국 정부가 막 진짜 디폴트가 나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진짜 미국 정부가 없어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 시장의 불안감은 이게 제공을 계속 해주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가 어쨌든 계속 유동성을 이렇게 시장에 공급해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애매한 모습 보이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나스닥이 오르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요만큼의 현금이 시장에 또 방출이 됐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고, 뭐 봐야 되더라? 또 달러는 사실 어젯밤에 재밌는 게 왜 급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나스닥을 안 팔고, 나스닥 하방 포지션을 안 팔고 버틴 게 달러가 강하니까 그런 것도 있거든요.
달러가 막 강하면서 어, 네, 달러가 막 강하면서 독일 증시도 빠지고 애플도 좀 비리비리하고 뭐도 비리비리하고 이러길래 이 정도면 하락 마감 하겠거니 하고 버틴 건데, 아무튼간 달러가 왠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좀 의아한 거긴 해요. 영국 중앙은행, 영국에서 25bp 인상한 거 달러 상승할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달러가 올라왔고요. 달러가 올라온 이유를 뭐 굳이 찾자면은 어떤 뭐 불안감, 안전자산 선호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안전자산 선호라고 하기에는 어젯밤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어제 달러의 급등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뭐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지금 달러가 움직이고 있는 요인은 뭐 이런저런 이슈 때문이 아니고 그냥 기술적인 요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직전 저점 혹은 이런 전저점들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워낙 어떤 매수세들이 강력하게 모여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의미 있는 매수세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일단 이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급반등도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젯밤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 당장 달러가 레벨 다운되고 달러가 막 이제 하락할 만한 그런 위기는 일단은 극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대 양봉은 어쨌든 강력한 매수세를 의미하는 기술적인 신호니까, 일단은 뭐 당장은 장대 양봉을 보고 나서 저게 급락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 작은 박스권이 있는데요. 작은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했습니다. 저항이죠. 네, 저항이고, 또 그리고 완전히 추세 전환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한 102.5 정도는 좀 돌파한착 해줘야 그래도 좀 추세 전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은 그래서 방향성 고민하고 있다. 좁은 박스권 안에서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영국이 뭐 물가를 영국이 금리를 인상하든 뭐 미국 물가 지표가 어떻게 되든 뭐 그런 이슈들은 지금 딱히 달러에 영향을 잘 못 미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답답한 구간 안에서 일단은 얘는 상승 마감을 했고, 일단은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달러는 당장 하락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보인다. 레벨 다운될 수도 있었던 위기, 이번 주에 레벨 다운될 수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달러가 아래쪽으로 갈 만한 재료만 나오고 있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물가 지표 둔화, 그쵸? 어제 또 그리고 이틀 전 CPI, PPI 다 예상치보다 낮아졌잖아요. 또 그리고 은행들도 망해가고 있고 이래저래, 또 그리고 유로존은 계속해서 금리 올린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 이래저래 전부 다 이 달러가 하락할 만한 요인인데, 근데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긴 있는데, 하여튼 아직은 박스권이니까 제가 큰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하여튼 근데 뭐 그런 상황이다, 이 정도만 일단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금리는 어젯밤에 또 떨어졌네요, 그죠? 금리는 뭐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가지표 떨어지고 있고, 뭐 영국에서 뭐 기준금리 인상한다라고 해도 뭐 어쨌든 뭐 그게 뭐 그다지 큰 영향 미치는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이래저래 뭐 하락을 하고 있다. 은행 위기, 네, 그죠? 페그에서도 급락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는 거는 일단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다. 하지만 얘도 일단 아직까지 박스권이다. 근데 달러에 비해서 얘는 아래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생각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조만간일 것 같아요. 조만간. 물론 엄밀히 따지면 하락 추세인데요. 뭐 대충 봐서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충 박스권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자리가 대충 박스권이라고 하면 위 찍고 아래 찍고 아래 찍고 위 찍고 이게 박스권이잖아요. 아래 찍고 지금 위를 찍어야 될 타이밍인데 위에 못 찍었죠. 그리고 절반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확 내려오려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달러에 비하면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면은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 보기 전에 어젯밤에 좀 재밌는 보고서를 좀 하나 봤는데, 여기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하나채권 여기서 나온 보고서예요. 내용 좋아서 좀 몇 가지만 좀 볼까 합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보지는 않을 거고, 여기 뭐 짧게 몇몇 내용만, 요약 내용만 좀 간단하게 좀 보자면요. 시장의 인하 선반영, 그죠? 그리고 중앙은행의 선거 기간에 팽팽한 줄다리기는 지속될 전망. 이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 방에 잘 요약한 그런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의 인하 선반영, 그죠? 금리 인하 선반영, 이런 거는 지금 합리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처음 역전되고 나서 평균 16개월 뒤에 침체기에 직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 16개월이란 숫자를 적용을 해봤을 때 올해 11월에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준은 침체기에 들어가기 5개월 전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요. 그래서 이런 평균치를 지금 시장이 반영을 해서 뭐 올해 뭐 6월쯤에는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뭐 경기 침체가 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 네, 아주 좋은 데이터인 것 같고요. 뭐 굳이 뭐 그림을 보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런 과거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의 어떤 의견을 좀 덧붙이자면은, 시장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 11월 초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고 첫 금리 인하는 6월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많은 이제 저게 이제 일반적인 시장의 컨센서스란 말이죠. 모든 시장 참가자들의 평균적인 저게 어떤 평균적이고 어떤 보편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그 예상하는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제가 좀 사족으로 덧붙이고 싶긴 합니다. 예를 들면 모두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잘 오르지 않죠. 모두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모두가 11월이다라고 하면은 11월보다 굉장히 빠르거나 아니면 굉장히 늦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모두가 11월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고 6월달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기는 훨씬 앞당겨지거나 훨씬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특히 이 시기와 관련된 부분은 시장이 잘 못 맞추더라고요, 시장 참가자들이. 그래서 저는 뭐 언제 위기가 난다, 언제 뭐 첫 금리 인하다라는 그런 예상치를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의 경험상 그렇다. 저런 어떤 시장에 이런 언제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보편적인 예상치는 거의 맞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보자. 이보다 훨씬 빨라지거나 아니면 훨씬 늦어지거나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은 뭐 보니까 하방 경직성 보이겠네요. 그죠? 주요 대형주들 전부 다 양봉 달고 있으니까 일단 오늘 장중에 더 빠지고 싶은 그런 생각은 일단 별로 없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한국 증시는 이미 어제 사실 뭐 빠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요즘 잘 버티고 있는데 한국 증시 어제 좀 먼저 빠졌죠.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제 생각에 이렇게 그 대형주들 잘 버티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뭐 시장이 빠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지금 보시면 선물은 오늘 뭘 할 거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직전 저점 자리가 일단 어떤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 부근을 그냥 적당히 테스트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 부근이 지금 보시면 그래서 어디가 이제 중요한 어디가 중요한 지지고 저항이냐면은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가 지금 중요한 지지나 저항이고요. 이 보시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여기서 버텼잖아요. 한 324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고요. 이 자리는 여기서 버텼던 자리이기도 하고 직전 저점으로서의 의미도 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24라는 자리, 이 자리를 지금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 자리가 붕괴가 된다면 한 320 정도까지는 또 지지력이 없습니다. 이 정도를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324 지지냐 붕괴냐 이걸 지금 놓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풋옵션의 꼬라지나 선물 꼬라지나 이런 걸 보면은 충분히 오늘 급락하거나 대폭락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조금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오늘 막 대폭락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여전히 잘 버티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해외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돼야 되는데, 어제 보시면 유럽 증시도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고 미국 증시도 나스닥 잘 버티고 있고 이런 걸 보면 한국만 솔직히 대폭락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오늘 뭐 선물 324나 이런 자리들 좀 적당히 지지력 테스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 증시는 방향성은 일단 아래쪽으로 좀 꼬꾸라지긴 하고 있는데 당장 뭐 대폭락을 할 것 같지는 않고, 또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장중에 막 빠져야지 이게 원웨이로 빠지고 폭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2차 전지 친구들 지금 심지어 상승 전환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강력하게 막 시장이 폭락을 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아침에 장 초반에 강하게 좀 빠지고 있지만 이러다 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저는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뭐 콜옵션들은 뭐 당연히 죽겠죠, 그죠? 지금 콜옵션은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풋이 제일 중요합니다. 풋옵션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뭐 이미 뭐 어제 방향 전환이 됐기 때문에 사실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그냥 반등시 매도 전략 그냥 뭐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사실 아직까지 전저점 자리 이런 자리 완전히 붕괴된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뭐하긴 한데요. 하여튼 그 분명히 레벨업 했다가 다시 되돌렸기 때문에 지금 쌍고점 이제 거의 완성된 겁니다. 아직 쌍고점 완성은 아니고요. 이 정도 내용만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방 포지션 들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되고, 이 상승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지금 슬슬 이제 위험 관리를 하든가 이제 그런 걸 고민을 할 때죠. 특히 그 코스닥 들고 계신 분들, 코스닥 주식이나 코스닥 종목들, 뭐 지수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위험 관리를 반드시 이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락으로 일단 명확히 전환이 됐으니까, 아무리 오늘 상승 마감한다 하더라도 하락 전환 됐기 때문에 일단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요. 이 정도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 환율은 뭐 보시다시피 다시 일단 올라오네요. 다시 25원을 돌파한 척 했기 때문에 뭐 일단 더 올라갈 생각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요. 그래서 장대 음봉 극복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더 추가로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이겁니다. 환율도 자칫 잘못하면 쌍고점 만들어낼 수 있긴 있거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직전 고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쌍고점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점들 좀 다양한 가능성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박스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달러 들고 계신 분들 너무 마음 편하게 먹을 필요는 너무 마음을 편하게 갖고 가면 안 되고 조금 좀 긴장해야 될 때긴 합니다. 이번에 이번에 직전 고점 여기 1342원 이런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여기서 쌍고점을 만들어내고 버벅버벅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은행 위기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환율은 조금 일단 더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뭐 일단 비실비실하고 약하니까 하방 보시는 분들도 뭐 별 부담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만 고민이네요. 그죠? 나스닥만. 전 아마 오늘 밤에도 좀 아마 굉장히 또 많이 또 혼란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려나? 저도 일단 오늘 밤에 뭐 가봐야 알 것 같고요. 하여튼 근데 원칙적으로 나스닥은 그 하는 게 맞다. 위험 관리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 일단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